스터디코는 앞으로 두 번째 사업 분야인 이 분야에 진출합니다. 커뮤니티입니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우리 팬 여러분들. 첫 번째 좀 의아하실 겁니다. 커뮤니티? 커뮤니티가 뭘까요? 현대인들이 가장 익숙하게 한 개, 두 개, 많게는 여러 개 가입하고 있는 바로 디지털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말 그대로 커뮤니티, 카페라든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커뮤니티를 말하는 겁니다. 바로 그 커뮤니티가 저희의 두 번째 사업 분야입니다. 다소 의아한 분들도 있을 거고요. 또는 지금 벌써 굉장히 좋아하는 팬 여러분 있죠. 그래, 우리끼리 좀 뭉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어. 그동안 너무 막 유튜브라든가 개방된 공간이라 우리랑 좀 뜻이 다른, 세계관이 다른 사람도 모였어.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이것이 3대 사업 분야 중에 두 번째 사업 분야일까? 다소 의아할 수 있는데요. 제가 지금부터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커뮤니티를 만들 겁니다. 하지만 이 커뮤니티는 앞에서 보여드린 컨텐츠와 마찬가지로 기존에 없던 굉장히 혁신적인 커뮤니티가 될 겁니다. 크게 세 가지 이런 개념을 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코드 아카이브입니다. 자, 우리 오랜 팬들이 가장 좋아할 것입니다. 아마 오늘 제 사업 발표에서 이걸 기대하셨겠죠? 무슨 얘기냐? 스터디 코드가 드디어 스터디 코드뿐만 아니라 인생의 다양한 코드들, 뭐 커피의 코드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취업의 코드가 될 수도 있고요, 결혼의 코드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금융의 코드가 될 수 있겠죠. 그 다양한 코드들을 우리에게 선보이겠구나. 네. 그런데 어떻게? 저 커뮤니티라는 형태를 통해서 할 겁니다. 저 커뮤니티에는 방대한 코드가, 아카이브가 뭐죠? 축적될 겁니다. 처음에는 개수가 적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수십 개가 될 거고 수백 개가 될 거고 수천 개가 될 거고 수만 개가 될 것입니다. 말 그대로 인류 지혜의 보고가 될 겁니다. 일반적 커뮤니티와는 다르죠. 두 번째는 바로 그 코드를 이어서 여러분들은 그 코드대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는 장을 커뮤니티에서 경험하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는 단순한 취미나 취향 정도였다면 여기에서는 실제적으로 인생의 본질을 가지고 살고자 하는 동일한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끼리 서로 시너지를 받으면서 또 방대한 코드를 가지고 상당히 인생에서 삶에서 실천적이 되는 그런 라이프 커뮤니티가 될 겁니다. 단순히 취미 커뮤니티가 아니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눈팅으로 보면서 즐거워하는 그 정도 커뮤니티가 아니고요. 내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실천적이고 인생에 직결되는 커뮤니티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게 가능한 이유는 뭐라고요? 방금 얘기했었죠. 이 커뮤니티에는 동일한 취미 취향 정도가 아니고요. 동일한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모일 겁니다. 동일한 정체성을 가진. 즉 무슨 얘기입니까? 한 번뿐인 인생을 대충 뭔가 찜찜해도 넘어가지 않고 그게 뭔지 집요하게 파내서 그리고 그게 공허감이라면 악착같이 충만으로 바뀌려는 그런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모일 거예요. 그런데 이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밖에서는 자기 정체성을 내기 힘듭니다. 그냥 이 정체성이 아니더라도 현대인들은 항상 가면을 쓴다고 하죠. 제1의 세계에서는 오히려 자기 정체성을 숨깁니다. 자기 뜻대로 살지 못해요. 하지만 여기에서만큼은 아주 자유롭게 오히려 제2의 세계인데도 더 진짜 나답게 살 수 있는, 여기 와서만큼은 나는 공허하게 살기 싫어, 충만하게 살 거야, 그래 이 모든 코드와 본질을 꿰뚫어서 그렇게 살 거야 라고 마음껏 자기의 정체성을 내보낼 수 있는 제2의 세계지만 제1의 세계보다 더 리얼한, 그리고 궁극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코드들을 가지고 우리는 실천할 겁니다. 인터넷에서 끝나지 않아요. 커피의 코드를 배웠다면 실제 삶에서 커피를 마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제2의 세계는 제1의 세계로 확대돼서 결국은 정말로 내 삶을 바꿔주는, 그냥 취미와 재미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인생을 바꿔주는 그러한 개념의 커뮤니티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스터디 코드는 왜 이런 커뮤니티를 만들게 됐을까요? 그래도 아직 풀리지 않는 의문 하나, 꼭 커뮤니티라는 형태가 됐을까? 스터디 코드의 안티, 우리 헤이터들이 보면 뭔가 멋있는 거 잔뜩 갖다 놨는데 결국 겉멋들려서 그냥 기존에 없던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냥 멋있는 커뮤니티 하나 만들려고 하는 거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여기 써 있는 단어들이 상당히 겉멋들려 보입니다. 겉멋, 혁신 이런 것들은 우리 관심사가 아니라고요. 우리의 정체성은 뭐라고요? 다시 이겁니다. 우리는 고민했어요. 공허감을 해결한다. 그래서 콘텐츠를 만들었다고 했죠. 바로 두 번째 고민을 시작합니다. 콘텐츠만으로 공허감은 해결되는가? 우리는 진짜 악착같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콘텐츠만으로 해결되는가? 그래서 콘텐츠를 듣고 실제 삶에 적용하는 사람들을 관찰했어요. 콘텐츠만으로도 잘 해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이면에는 컨텐츠만으로는 공허감이란 문제가 해결 안 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그걸 그냥 두지 않습니다. 다시 기업은 뭐라고요? 문제를 해결하는 곳입니다. 악착같이 실제 삶이 바뀔 때까지 해결하는 게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그랬죠. 컨텐츠만으로 안 된다. 왜 컨텐츠만으로 안 될까? 집요하게 연구하고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다시 우리의 이론은 이겁니다. 공허한 사람들은 인생에서 치열함 그리고 본질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러면 공허감이 해결되고 충만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치열과 본질을 컨텐츠만으로 할 수 없는,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됐죠. 우리 연구 결과는 크게 두 가지로 모아졌습니다. 첫 번째는 이성적 문제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일단 가장 단순한 거, 본질입니다. 그래요. 어떤 분야가 눈앞에 오든 본질까지 깊이 치열하게 몰입해야 되는데 본질을 모른다면요. 커피의 본질이 뭘까? 금융의 본질이 뭘까? 취업의 본질이 뭘까? 결혼의 본질이 뭘까? 여행의 본질이 뭘까? 하지만 현실적으로 혼자서 어떤 분야의 본질을 알아내는 것 쉽지 않습니다. 겨우겨우 몇 년에 걸쳐서 한 분야의 본질을 알아낼 수 있겠지만 그동안 다른 분야는 결국은 공허하게 살게 되는 것이죠. 치열에도 이성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분야마다 몰입할 때 알아야 되는 노하우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걸 개인이 전부 다 챙겨낸다? 쉽지 않은 문제라는 걸 발견했어요. 콘텐츠에서는 치열하게 본질까지 하라는 가이드는 좋지만 정작 실제 분야로 들어갔을 때 그 분야의 본질이나 치열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걸 발견했죠. 저 문제를 해결해야 됐습니다. 감성적인 건 뭔지 아세요? 콘서트를 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거기서 미리 예측했습니다. 스터디 코드가 미리 주의를 당부했죠. 일상생활로 나가면 당신은 소수가 될 것이다. 주위에서 저항이 들어올 것이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다들 아직 공허감이 각성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뭔지 아세요? 어정쩡하게 대충 살아가는데 혼자서 나는 지금 이 분야에 몰입할 거야. 나는 이 분야의 본질까지 팔 거야. 그 사람들이 보기엔 이상합니다. 아직 공허감을 각성하지 못해서고 설사 공허감이 뭔지 알았어도 이게 대안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아직 우리 콘서트를 보지 않았다면 우리는 굉장히 이상한 소수가 될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뭔지 아세요? 외로울 겁니다. 실제로 외로워하더라고요. 그래서 혼자서 치열과 본질을 실천하다가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는 겁니다. 결국 또 뭐라고요?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거죠. 우리의 다음 미션, 저 두 가지 문제, 이성과 감성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자, 첫 번째 접근은 이거였습니다. 그래, 우리 스터디 코드가 제공하면 되겠다. 본질, 아마 많은 분들, 우리 팬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그 방식일 겁니다. 뭔지 아세요? 실제로 우리가 사이트가 아니죠. 사이트 구조까지 다 짜놨습니다. 뭐냐? 커피의 코드, 금융의 코드, 무슨 코드? 이렇게 모든 코드를 강의로 만들어서 마치 지금 스터디 코드에서 국어의 코드, 영어의 코드, 수학의 코드를 사이트에서 강의로 제공하듯이 그렇게 스터디 코드가 다 만들어서 일방향으로 제공하면 되지 않을까. 감성적인 문제도 스터디 코드에서 계속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외롭지 않아요. 라고 위로와 공감을 주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접근이 첫 번째 접근이었어요. 그런데 곧 그것은 한계가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스터디 코드의 라이프 코드가 왜 정식 버전이 이렇게 오랫동안 안 나오냐라고 여러분들 궁금하신 분들 많을 텐데요. 약 15개에서 많게는 20개 정도의 라이프 코드가 연구되어 있습니다. 진행되는 거 말고요. 연구된 것만. 그걸 그럼 빨리 사이트 만들어서 공개해 주시죠. 왜 공개를 안 했는지 아세요? 100%짜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15개, 20개 전부 다 60에서 70% 딱 그 수준입니다. 스터디 코드가 게으르게 연구한 걸까요? 아니요. 우리는 총력을 다했습니다. 총력을 다하고 내린 결론, 수년 동안의 시행착오를 통해서 내린 결론은 스터디 코드 연구소 단독으로는 우리는 60% 70%가 정말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극적인 결과라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코드라는 것이 100%가 되려면 어떤 것이 있어야 되는지 아세요? 코드라는 것은 삶의 기준이죠. 정말 본질이죠. 커피라고 예를 들어 볼까요? 정말 커피를 실제 삶에서 마셨을 때 정말 그 코드대로 하면 100%의 충만감이 몰려와야 됩니다. 실제 삶에서 실행해보고 검증하는 바로 그게 필요하죠. 10대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연구에서는 제한된 수학과 국어라는 환경, 제한되어 있는 내신 수능 학종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도 엄청 힘들었지만, 그래도 수년이 걸렸지만 해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삶은 말 그대로 삶이고 라이프입니다. 정말 다양한 삶이 있고 다양한 환경이 있어요. 그걸 스터디 코드 연구소 내에서 우리가 아무리 밖에 나가서 시뮬레이션 한다고 해도 그건 시뮬레이션일 뿐이죠. 실제 삶의 데이터가 필요했습니다. 그 삶의 데이터가 마지막 30, 40%를 완성해 준다는 게 우리 결론이었던 거죠.
두 번째는 스터디 코드가 15개, 20개를 만들었다 말씀드렸죠. 5, 6년 걸린 작업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람마다 각자 자기 눈앞에 처해 있는 당장 해결해야 되는 삶의 분야는 다릅니다. 너무 느리다는 얘기죠. 스터디 코드만 기다려서는 답이 없어요. 주제 선정에 대해서도 고민을 했습니다. 주제를 우리 마음대로 정하는 게 맞을까? 최대한 리서치를 해서 현대인들이 가장 관심 있고 가장 일상적인 주제들을 골랐지만 실제로 우리 동지들, 팬들이 원하는 주제가 뭔지 우리는 알고 있나? 이것도 역시 우리 연구소만의 한계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얼마나 대단하고 이런 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자아 비판을 통해서라도 문제 해결에 관심이 있어요. 치열에 대한 노하우? 이건 말 그대로 삶의 노하우고 팁이기 때문에 다양한 삶의 데이터가 필요했어요. 나머지 30-40%는 실제 삶의 데이터들이 필요하다. 이게 이성적인 것에 대한 우리의 첫 번째 결론이었어요. 감성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스터디 코드가 일방적으로 또는 아이콘인 제가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소수가 아닙니다. 당신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있어요. 아무리 말해도 이건 들으시면 아시겠죠? 구조적이고 근원적인 문제죠. 한 명이 얘기해 준다고 해서 과연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될지 그것도 우리의 한계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죠. 반드시 우린 답을 찾아야 됐기 때문에 집요하게 답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저기 써 있는 저 커뮤니티죠. 스터디 코드 연구소에서 60-70%를 연구할 겁니다. 그리고 커뮤니티에 모인 우리의 동지들이 그 코드를 가지고 실제 삶에 적용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피드백을 하는 겁니다. 실제 삶에 적용했더니 나는 이 부분이 잘 안 되더라. 이 부분이 잘 되더라. 혹시 이 개념이 이런 거냐? 단어를 이렇게 바꾸면 더 잘 되더라. 이 도식을 이렇게 바꿨더니 더 잘 이해가 되더라. 나머지 30-40%는 우리 동지들, 우리 커뮤니티의 회원들이 메꿔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100%를 이뤄내는 겁니다. 모일파고 치열하는 노하우, 그것들은 말 그대로 삶에서 경험한 축적된 데이터가 공유돼야겠죠. 커뮤니티를 통해서 우리가 이룩 하고 있는 게 무슨 뜻 아세요? 코드 아카이브입니다. 집단 지성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계속 업데이트되는 팔딱팔딱 살아 숨쉬는 삶의 코드가 될 겁니다. 고정된 코드가 아니고요. 계속 집단 지성으로 업데이트되는 그 코드 아카이브를 만들 겁니다. 이게 100%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커뮤니티가 필요했던 것이고 커뮤니티 안에다가 코드 아카이브를 구현할 필요가 있던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결론이고 그래서 커뮤니티를 만드는 겁니다. 여기 들어오면 나와 같은 세계관, 나와 같은 시도를 하는 사람들이 잔뜩 있을 겁니다. 밖에서 아무리 뭐라고 해도 제1의 세계, 현실 세계에서 아무리 뭐라고 해도 여기 와서만큼은 저도 치열하게 해봤어요. 저도 이 본질대로 해봤어요. 나만 혼자가 아니구나라는 걸 그냥 물리적으로 느끼게 될 겁니다. 이것은 커뮤니티의 본질이고 커뮤니티를 통해서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죠. 밖에서 제1의 세계에서 아무리 소수라고 해도 여기 와서만큼은 소수가 아니기 때문에 더욱더 나의 진짜 정체성을 내보이게 될 겁니다. 이 제2의 세계가 나의 진짜 세계라는 안도감을 느끼게 될 거고 이 안도감은 원상복귀 안 하고 계속 실제 삶에서 치열함과 본질을 실천하게 만들어서 제1의 세계마저도 바뀌게 될 겁니다. 이게 우리가 저러한 커뮤니티를 만든 이유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처음에 봤을 때는 우와 멋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뭔가 기존에 없던 혁신적인 걸 만들려는 그런 시도? 멋있는 걸 잔뜩 갖다 붙인 느낌? 그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혁신을 위한 혁신 따위는 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도 드릴까요? 왜 하지 않는지 아세요? 그것은 혁신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기업들이 자기네 비전으로, 자기네 코어 밸류로 혁신을 외칩니다. 그냥 무조건 남들이 안 하는 거, 멋있는 거, 세상에 없는 새로운 거. 그건 혁신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혁신을 이루지 못합니다. 혁신은 결과적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지금 보셨죠? 이 커뮤니티는 기존에 없던 혁신적인 커뮤니티가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혁신을 목표로 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목표는 뭐였다? 아주 간단합니다. 다시 한번. 문제 해결입니다. 그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집중했더니 저런 혁신적인 커뮤니티가 나왔을 뿐이에요. 역설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 혁신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혁신의 본질이 뭐고 혁신의 방법론을 알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 회사는 이걸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여러분께 감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한결같이 이 본질대로 했기 때문에 남들이 말도 안 된다고 했던 사업을 통해서 20년 회사를 운영해 왔습니다. 여러분 20년이라는 세월은 그거 아세요? 이 비즈니스계에서는 그 연수만으로 인정받는 바로 그 연수입니다. 수많은 회사들이 20년 동안 망하고 다시 만들어지고 없어지고 하기를 반복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많은 회사들이 사업의 본질, 혁신의 본질을 등한시하고
오로지 혁신을 위한 혁신에 집중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남들보다 더 우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멋진 꿈이 과연 니네가 할 수 있겠냐에 대한 제 답변입니다. 우리의 답변입니다. 우리는 멋들려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혁신을 위한 혁신, 공허한 혁신을 하는 게 아니라 오직 문제 해결에 집착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팬 여러분들, 내가 도대체 이 커뮤니티에 들어오면 뭘 얻을 수 있는데, 저기 위에 써있는 미사여구 있죠? 저건 그냥 멋있기만 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저걸 통해서 소비자에게 무슨 가치를 줄 것이냐, 소비자의 무슨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정확히 저희는 알고 있고 그게 뭔지 우리 팬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복잡하시면. 여러분 이 커뮤니티를 통해서 세상 모든 분야의 코드를 얻게 되실 겁니다. 실시간으로 살아서 매일매일 업데이트되는 집단지성의 코드를 얻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동지를 얻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세계를 통해 진짜 나를 얻게 될 거예요. 우리는 계속 저 세 가지를 줄 수 있는가,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에 집중해서 하도록 할 겁니다. 저 위에 있는 멋진 말들은 껍데기고 가장 중요한 세 가지는 바로 저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될지 아세요?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가장 위에 있는 공허했던 여러분의 인생이 그냥 커뮤니티 하나에 가입했는데 치열과 본질을 실천해서 충만하게 바뀌게 될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이고 우리가 가장 중심으로 두는 부분입니다. 우리 팬 여러분들 기대되시죠? 알겠다. 도대체 저 사업 분야, 저 커뮤니티는 언제 오픈되느냐? 도대체 어떤 모양이 되느냐? 디테일한 얘기를 지금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커뮤니티는 디스코드란 형태로 제공될 겁니다. 디스코드? 왜 디스코드란 플랫폼이지?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먼저 답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어중이 떠중이 우리와 세계관이 같지 않은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게 하는 진입장벽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위에 설명드렸던 코드 아카이브, 라이프 커뮤니티, 제2의 진짜 정체성, 저런 소통 방식에 가장 적합한 플랫폼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구조를 좀 디테일하게 보시면 될까요? 왼쪽에 있는 저 메뉴를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크게는 두 개의 세계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그냥 공허감을 공유하는, 흔히 말하는 일반 커뮤니티의 자유 게시판을 담당하는 저 부분입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 커뮤니티의 자유 게시판 다르겠죠. 폭넓게 자기들의 세계관, 자기들의 공허, 고민을 나누는 부분입니다. 그러다가 나는 이 분야가 더 깊이 파고 싶어. 이 분야가 제일 공허해. 어떤 분야가 공허한지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나는 매일매일 직장에 나가고 있는데 직장에서 너무 공허합니다. 저는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아이 양육에 있어서 공허합니다. 아니면 하다못해 저는 매일매일 술 한 잔을 먹는데 그 술 한 잔을 제대로 느끼고 있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주제에 대한 니즈가 생깁니다. 그랬을 때 의미 있고 의욕 있는 그 주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일정 수, 질과 양이 충족되면 주제방을 개설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제방에서 일단은 만약 그 주제방에서 스터디 코드가 이미 쌓아놓은 15개, 20개에 해당한다면 바로 60, 70%의 코드를 여러분 여기서 목도하게 될 겁니다. 그럼 그 코드를 가지고 숙지한 상태에서 실천하게 되겠죠. 그리고 피드백을 줄 겁니다. 그럼 스터디 코드가 업데이트를 할 겁니다. 다시 여러분은 실천할 거고 피드백을 할 겁니다. 그렇게 100%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주제에 대해서 서로 치열 본질하게 하는 서로 공감과 공유를 통해서 감성적인 집단 지성뿐만 아니라 집단 감성을 공유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분야를 결국 충만하게 하게 될 겁니다. 이러한 시스템입니다. 스터디 코드가 일방적으로 주제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커뮤니티 회원들, 우리 동지 여러분이 원하는 주제를 발휘할 때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제가 만들어졌는데 만약 스터디 코드가 연구한 15개, 20개 없다. 그러면 그동안은 또 다행이죠. 지금까지는 스터디 코드가 언제 해주나만 기다렸다면 그동안은 거기에 모여있는 동일한 세계관을 가지고 동일한 절실함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사람들끼리 코드를 1차적으로 교환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한계가 있겠죠.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보단 훨씬 훌륭할 겁니다. 그리고 스터디 코드가 언젠가 다시 한번 60, 70%의 코드를 던지면 아까 같은 시스템이 돌아가게 돼 있는 겁니다. 이런 구조입니다. 자, 정책적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커뮤니티 정책이나 룰은 처음에는 복잡하게 가지 않을 겁니다. 강령은 가장 심플하고 강력한 한 가지. 이 세계관에 동의하는 사람만 여기 있게 할 겁니다. 이 세계관에 동의하지 않거나 심지어 이 세계관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에 대한 제재가 가장 가혹할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공허 충만 이 세계관이 가장 우월하고 나머지는 별로다. 우리는 혐오 배척 이런 거 싫어한다고 말씀드렸죠.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가치관은 사람마다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죠. 물론 공허감은 모든 인간의 무의식에 있는 공통적인 문제라서 언젠가 전 세계 인구가 다 똑같이 느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속도는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속도가 늦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여기 들어와서 우리 세계관을 어지럽히는 것, 그것을 가장 큰 문제로 삼을 겁니다. 거의 탈퇴에 준하는 제재를 하게 될 겁니다.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 커뮤니티는 정말로 공허의 문제를 느끼고 또는 정말로 치열하게 몰입해서 본질을 파고 싶은 사람들만으로 득실득실한, 절실한 사람들만으로 가득한 그런 정의 커뮤니티를 만들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디스코드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익숙한 그런 플랫폼이 아니죠. 그죠? 우리가 만약 흔하디 흔한 뭐 네이버 카페를 만들었다거나 했다면 그냥 지나가다가 보고 이 카페 뭐지? 하고 그냥 가입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우린 그것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디스코드라는 다소 진입장벽이 있는 플랫폼을 선택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드에 대해서 토론하고 피드백을 주고 하기에 가장 훌륭한 소통 방식이 연결된 것도 디스코드였기 때문입니다. 이 디스코드는 언제 오픈하느냐? 제가 오늘 진행하고 있는 이 비전 공유회 이 주 기점으로 다음 주 월요일에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써있는 주제방은 당연히 처음에는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의미 있는 숫자가 모여야 개설을 해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오후 정도에 이 디스코드가 첫 발을 떼게 될 겁니다. 여기 있는 팬 여러분들은 아마 가입을 원하실 텐데요. 자, 월요일이다. 그 링크 좀 주십시오. 주소 좀 주시오. 월요일 날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텐데요. 알려드리는 방식도 독특할 겁니다. 어떻게 알려드릴 거냐? 앞에서 보여드린 강연 콘서트 풀 버전 있죠. 그 2개 영상. 그 2개 영상의 설명글이나 아니면 고정 댓글로 거기다가 할 겁니다. 또는 오늘 이 비전 공유의 영상이 혹시나 녹화로 올라가게 된다면 이 영상의 밑에다가 설명문이나 고정 댓글에 그렇게만 할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홍보할 겁니다. 무슨 얘기냐? 쉽게 말씀드리면 이 커뮤니티는 대대적으로 홍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앞에서 설명드렸죠. 굳이 진입장벽을 만든 이유가 뭐라고요? 정말로 우리 세계관에 동의하는 동지들만 와야 그래야 집단지성이 발휘되고 그래야 라이프 커뮤니티가 되고 그래야 내 마음대로 내 진짜 정체성을 표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중이 떠중이가 오면 안 돼요. 그 말은 뭔지 아세요? 저희의 1차 필터링 아니죠. 궁극의 필터링. 콘서트를 다 본 사람입니다. 사실은 제일 바라는 건 뭔지 아세요? 콘서트가 다 끝나고 마지막에만 올리는 거였어요. 근데 이미 지금 올라간 영상에선 기술적으로 붙일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들었어요. 어쨌든 콘서트 밑에다가 앞으로 만약 업그레이드된 콘서트가 나오잖아요. 가장 뒤에. 그것이 100분이든 70분이든 60분이든 그 모든 걸 다 시청한 사람만 맨 뒤에서 링크를 얻게 할 겁니다. 자, 이 비전 공유회, 이 비전 공유회를 굳이 찾아서 볼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동지들, 즉 우리 세계관에 깊이 공감하고 공허를 없애고자 절실한 사람들이겠죠. 그렇게만 할 겁니다. 콘서트 풀 버전에 있는 그 댓글을 보도록 하세요. 혹시 이 영상이 올라온다면 이 영상의 설명문이나 댓글을 보도록 하세요. 아마 아무런 설명 문구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덜컥 그냥 디스코드 링크만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우리 방식입니다. 스터디 코드는 규모가 커지는 거에 별로 관심이 없나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디스코드는 이렇게 작게 시작하지만 나중에 어마어마한 규모가 될 겁니다. 양만이 아니라 질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예측합니까? 공허감이 예민한 사람은 처음에 소수일지 모르지만 이 숫자는 점점 확대될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본주의 말기에 모든 현대인과 모든 세계인의 무의식에 있던 겁니다. 각성의 속도만 다를 뿐입니다. 점점점 회원수는 늘어날 겁니다. 회원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집단지성은 더 강화될 겁니다. 말 그대로 이 커뮤니티는 나중에 인류 지혜의 보고, 지식의 보고가 아니라 지혜의 보고로 기록될 겁니다. 수백 년 역사 후에 이 커뮤니티는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인류의 지혜들을 모았다. 왜? 여기에는 잡다한 쓸데없는 지식이 아니라 온갖 본질들이 다 모여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서도 계속 업데이트 될 겁니다. 수백 년 후 역사책에 나오는 그 순간마저도 계속 업데이트가 될 겁니다. 시대가 바뀌고 새로운 분야가 나오고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새로운 고민이 나올 때마다 계속 업데이트 될 겁니다. 인류 지혜의 보고가 될 겁니다. 자, 요새 가상세계 무슨 뭐 메타버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죠? 그런데 그런 기술적 가상세계가 아니라 이것은 사람들에게 실제 제2의 정신세계가 될 겁니다. 내 인생이 새롭게 펼쳐지는 제2의 정신세계. 이것은 제2의 세계가 될 겁니다.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들은 여기서 자기의 진짜 정체성을 표출할 겁니다. 수많은 인구가 모여 있는데 명수만이 아니라 모두가 자기 인생을 담고 여기가 내 진짜 세계라고 말할 겁니다. 이것은 또 하나의 정말 나라가 탄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자본주의 말기에 모두 다 기술과 편리에 집중하고 있고 방치되어 있던 바로 공허감이란 철학적 문제, 그것이 해결되는 이 자본주의 말기에 대항하는 거대한 무브먼트가 될 겁니다.
엄청난 규모가 될 거고 엄청난 질을 완성할 거고 그래서 역사에 남을 겁니다. 자, 들으시면 또 어떻습니까? 우와, 대단하네요. 결국 스터디 코드의 목표가 그거였군요. 세상을 뒤집는 것, 제2의 나라를 만드는 것. 아니요. 다시 한번. 저희는 그런 것에 별로 관심이 없다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걸 목표로 하면 사업은 성공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만약 정말 그것이 목표였다면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대대적인 마케팅을 하고 유튜브에 일주일에 2-3개씩 이 커뮤니티의 존재를 알리면서 많은 사람을 끌어모아야겠죠. 단숨에 그렇게 하면 10,000명, 20,000명의 규모를 이뤄낼 수도 있겠죠. 우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과 상관이 없어요. 그것은 문제 해결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주 정제된 멤버만이 들어와야, 이 세계관에 동의한 사람이 들어와야 이것은 이룩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 규모는요. 자, 첫 번째, 그 규모는 다시 한번 통제할 수 없다고요. 오만한 사업가들이 그 숫자를, 그 속도를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건 그냥 따라오는 겁니다. 언제 따라올지 몰라요. 우리는 그래서 조급해하지 않을 겁니다. 그 속도에 휘둘리지 않을 거예요. 두 번째, 만약 그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리 올 수도 있습니다. 홍보를 하면 순식간에 10만 명이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들어왔을 때 그들이 만족할 만한 품질이 갖춰지지 않으면 많이 성장한 만큼 많이 몰락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보셨던 규모, 숫자, 성공에 집착한 회사들의 몰락 스토리죠. 우리는 그것이 사업의 본질이 아님을, 성공의 본질이 아님을 알고 있어요. 다시 모순되는 얘기죠. 아까 말씀드린 자본주의 말기의 무브먼트, 역사에 남을 만한 코드 아카이브, 전혀 새로운 종류의 라이프 커뮤니티, 어마어마한 숫자와 질을 상징하는 커뮤니티 우리는 만들 겁니다. 근데 역설적으로 우린 그 만든다는 최종 그림을 머리에서 지웠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 겁니다. 이 역설이 우리 회사의 핵심이고 이 역설이 사업의 본질입니다. 아까 제가 말한 식으로 다음 주 월요일에 툭 올리면 많아야 몇 명이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팬들 오늘 이렇게 많이 오실 줄 몰랐는데 모르겠어요. 아주 부관적으로는 내부적으로 10명이 들어온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100명, 누군가는 10,000명이라고 얘기했어요. 상관없어요. 우린 그 10명과 함께 시작할 겁니다. 그 100명과 함께 시작할 겁니다. 그들과 함께 그들의 문제, 그들의 인생을 바꾸는 데 온통 집중을 할 겁니다. 그들이 피드백을 주면 바로바로 바꿀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문제를 또 해결할 겁니다. 해결이 안 되면 집요하게 다시 해결할 겁니다. 그렇게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다가 눈을 떠보면 어느 날 이 숫자가 100만 명, 1,000만 명, 1억 명이 돼 있겠죠. 역사책에 남게 되겠죠. 무브먼트가 되겠죠. 그렇게 성공은 이루는 겁니다. 여기 스터디 코드 여러분께, 우리 임직원 여러분께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로 의해서, 우리에 의해서 세상은 바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모토입니다. 이게 우리가 일하는 방식이고 여러분이 이미 스터디 코드 20년 동안 경험했던 우리가 일하는 바로 우리의 스탠스, 우리의 방법론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사업을 하는 방식이에요. 우리는 두 번째 사업 분야인 커뮤니티를 이렇게 진출하게 됩니다. 기존에 없던 혁신적인 커뮤니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마어마한 미래가 결과적으로 따라올 거지만 그 모든 것의 뿌리는 뭐다? 공허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콘텐츠 말고 또 필요한 게 뭘까? 그래서 선택되어진 것. 우리는 계속 눈앞에 있는 단 한 명의 공허감을 해결하는 데 집중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도 결국은 언젠가는 100만 명, 수십억 이런 게 따라오는 게 사업의 성공이죠. 자, 이것도 본질의 본질로 들어가 보죠. 그게 정말로 사업의 성공일까요? 사업의 본질일까요?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얘기했던 거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기업의 본질은 뭐라고 그랬죠?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세상에 방치되어 있던 가치를 주는 것이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눈앞에 있는 한 명, 두 명을 정말로 행복하게 만들고 문제를 해결하고 가치를 줬잖아요. 그게 사업의 의미인 겁니다. 몇백만, 몇억, 세계 인류 이런 것들은 공허한 거예요. 본질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 집중하는 또 다른 이유는 뭔지 아세요? 이게 사업하는, 회사하는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명이, 진짜 한 명이 아까 제가 지나간 콘서트에 댓글 보셨어요? 정말 한 명이 우리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고 삶이 바뀌고 행복해졌다면 그게 우리를 역설적으로 우리를 똑같이 행복하게 만드는 그게 사업의 의미입니다. 그걸 위해서 사업을 하는 거지 규모를 위해서 사업하지 않아요. 역설적으로 뭐라고요? 그 한 명, 두 명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만이 그 규모를 이뤄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수많은 회사를 통해서 증명된 사업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면서 우리 회사를 하면서 행복하고 싶으세요? 문제 해결에 집중하세요. 규모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문제 해결에 집중하세요. 다시 우리는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눈앞에 있는 한 명 한 명을 행복하게 만들 겁니다. 역설적으로 그렇게 우리는 세상을 바꾸게 될 겁니다. 바꾸려고 하지 않는 자가 세상을 바꾸게 된다는 거죠.